일제가 그토록 없애려 했던 비밀 사전의 정체. 본 영상은 자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힘들었을 당신의 눈을 위해 잠시 휴대폰을 내려두고 마음 편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을 무참히 빼앗긴 채 자신의 이름조차 마음껏 부르기 어려웠던 비극적인 시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 묵묵히 나아갔던 이민아라는 여인이 겪었던 가슴 저미는 사명에 대한 깊고 아픈 기록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절망의 심연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뿌리려는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1930년대 조선의 하늘은 일본 제국의 핏빛 깃발 아래 무겁고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불어오는 바람은 제국의 깃발을 펄럭이게 했으며 그 소리는 마치 조선의 숨통을 조이는 듯 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를 강제로 빼앗겼고 자랑스러운 성과 이름조차 일본식으로 바꾸어야 하는 혹독한 현실을 견뎌야 했습니다. 거리에는 일본어로 된 간판들이 질비했으며 아이들의 입에서는 우리의 가락 대신 일본의 군가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강요되는 일본어만이 유일한 소통의 도구였으며 모국어를 말하는 것은 곧 죄가 되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를 지피려는 이들의 은밀한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불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우리가 함께 배운 기역, 니은, 디귿 글자들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다들 어제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요? 큰 소리로 그리고 또렷하게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이 글자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낡은 한옥의 지하, 습한 흙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습니다. 벽은 거친 흙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때때로 코를 찔렀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는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희미한 등유 램프 불빛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옷차림은 대체로 낡고 해졌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23세 이민아 교사는 아이들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옅은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는 단단한 신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민아는 등 뒤에 숨겨두었던 낡은 붓글씨 족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는 듯 신중했습니다. 족자는 시간이 흐르며 빛이 바랬지만 그 위에 검은 먹으로 묵직하게 새겨진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글귀는 여전히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민아는 족자를 벽에 걸었고 아이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글귀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어깨는 긴장과 기대로 살짝 들썩였습니다. 이민아는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 속에서 희망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세상은 이 글자들 덕분에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이 지식은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교실 밖, 낡은 나무 문틈으로 스며드는 소리는 고요한 교실의 분위기를 삽시간에 깨뜨렸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일본 군가의 노랫소리가 점차 선명해지더니 이내 찢어질 듯 날카롭게 귓전을 때렸습니다. 쿵, 쿵, 쿵. 발맞춰 행진하는 군화 소리는 마치 땅을 울리는 거대한 북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민아의 표정은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의 학교에서 일본 노래를 유창하게 부르고 돌아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골목 어귀에 서 있던 어머니들은
차마 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어떤 어머니는 자신의 낡은 치마폭으로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민아는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분노와 함께 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의 턱선은 단단하게 굳어졌고 심장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학수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매일 빼앗기고 있습니다. 저 어린 영혼들이 우리의 언어와 이름을 잊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유일한 길입니다. 이민아는 김학수 선생의 맞은편, 낡은 목재 탁자에 앉아 있었으며 그녀의 눈은 간절함으로 촉촉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먼지 쌓인 붓과 벼루가 놓여 있었고 희미한 등불이 그들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김학수 선생은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로 이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세월의 무게와 함께 고뇌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에서 피어나는 희미한 김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두르지 말게, 미나 선생. 자네의 뜨거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거센 바람에 너무나도 쉽게 꺼져버리는 법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모든 것 서두르지 말게, 미나 선생. 자네의 뜨거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거센 바람에 너무나도 쉽게 꺼져버리는 법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 허나 그 불씨가 조심스럽게 바람을 타게 된다면 이내 들불이 되어 온 산을 태울 수도 있을 것이네. 지금은 우리의 움직임을 더 은밀하게 그리고 더욱 조직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일세. 감시의 눈길은 날로 매서워지고 있으며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발걸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동반하게 될 것이. 이 상황에서 성급함은 독이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치밀해야 합니다. 며칠 후 싸늘한 검은 소식이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의 작은 주막에서부터 옹기종기 모여앉아 밭일을 하던 아주머니들의 입가에 이르기까지 소문은 맹렬한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인근 평안마을의 야학이 마침내 일제 경찰에 발각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몰래 글을 가르치던 젊은 교사가 잔인하게 체포되었다는 비극적인 전언은 이민아의 귓가에 맴돌며 그 모든 음성이 싸늘한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삽시간에 얼음창처럼 차갑게 식어버렸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일순간 깊은 공포와 더불어 그 공포를 압도하는 더욱 굳건한 결의가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조차 그녀에게는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젊은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부디 무사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민아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마치 덫에 걸린 작은 새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김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잔뜩 찌푸려진 미간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묵직하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고 시계 초침 소리마저도 사형 선고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자세한 전말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네. 그저 새벽녘에 급습당하여 끌려갔다는 소식만 간신히 들었을 뿐이네. 이미 평안마을 전체에 일본 경찰의 감시망이 촘촘히 드리워졌다고 하니
감히 누가 진실을 캐물을 수 있겠는가? 미나 선생, 자네도 지금은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쉬는 것이 어떤가? 이미 우리의 위험은 너무나도 커졌네. 자네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네. 김학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깊은 피로와 함께 안타까움이 역력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민아는 그의 제안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턱선은 날카롭게 굳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쉴 수 없다는 굳은 다짐이 수없이 반복되며 메아리쳤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왔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사명감이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민아는 흙먼지 날리는 마을길을 쓸쓸히 걷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겨울의 찬바람이 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부터 앳된 목소리가 흥얼거리는 노랫가락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을 때 그녀는 마침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린 준호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해맑은 얼거의 준호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나무 토막을 총처럼 휘두르며 우렁찬 일본 군가를 한음 정확하게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맑고 티 없는 눈은 천진난만하게 반짝였지만 이민아는 그 순수한 눈동자 속에서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조선의 혼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마치 차가운 비수가 심장에 박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학교에서 일본어 시험 1등 했어요.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준호는 말할근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러운 듯 방긋 웃었습니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준호의 등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흐릿한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흙투성이가 된 아들의 작은 손을 황급히 잡고 마치 간절한 기도를 드리듯 이민아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목소리는 슬픔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준호가 일본말은 유창하게 술술 외우고 일본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 부른다고 선생님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자신의 이름 석자를 한글로 쓸 줄 모릅니다. 매일 밤 아이를 재우고 나면 이 어미는 잠 못 이루고 그저 울기만 합니다. 이러다가 제 소중한 새끼가 자신이 조선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저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 살아갈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발, 부디 우리 착한 아이에게 우리의 말을, 우리 글자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처절한 절규는 이민아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고 삼켰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작고 보드라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이민아는 그 작은 손에, 아니 이 나라 모든 아이들의 작은 손에 조선의 암울한 미래가 달려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은 더 이상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오르는 뜨거운 분노와 꺼지지 않는 희망이 뒤섞여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이민아는 단호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김학수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어둑해진 저녁놀이 창밖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찌 이 땅의 아이들이 자기 이름조차 제 글자로 쓸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결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일수록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한글을 배우고 깨우쳐야만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더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더 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저는 망설임 없이 그 길을 걷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민아 선생의 깊고 형용한 눈빛 속에서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뜨거운 결의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정면으로 마주한 김학수 선생은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짊어지려는 이민아 선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그 용기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경외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길게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이 민족의 비극적인 운명과 앞으로 자신들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한 예감, 그리고 기어코 이 길을 가겠다는 단단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학수 선생은 이내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번민을 털어내듯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이제 어떠한 후퇴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고 동시에 더더욱 대담한 용기로 맞서야만 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작은 불빛이라도 더 간절하게 타오르는 법이라고 김학수 선생은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민아 선생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단순한 배움의 털을 제공하는 야학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만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한 줄기 빛을 찾아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모여들 것입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날의 깊은 대화 이후 이민아 선생과 김학수 선생은 마치 그림자를 쫓듯 비밀 야학의 규모를 은밀하게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인적이 드물어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던 읍내에 버려진 낡은 창고를 찾아 헤맸습니다. 녹슨 철문은 삐걱거리는 비명을 토해내며 간신히 열렸고 창고 안에서는 지난 세월의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때로는 깊은 숲속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곳에 숨겨진 낡은 움막이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웠지만 그곳이야말로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숨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밤늦은 시각까지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지던 시장 골목, 그 어귀에 자리한 비좁고 작은 방조차도 새로운 배움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교실들이 세상의 눈을 피해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러나 굳건하게 생겨났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공간들에는 어린아이부터 삶의 많은 풍파를 겪어온 늙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글을 배우려는 간절한 열망을 품은 이들이 밤마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 혹은 앳된 얼굴에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희망의 빛과 함께 오랜 세월 타민족에게 빼앗겨버린 민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에 글자를 써내려가는 그들의 손끝에서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주십시오. 가는 각시탈 할 때의 가입니다. 우리가 숨죽여 기다리는 그 의로운 산에 각시탈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되찾아야 할 나라의 나입니다. 우리의 빼앗긴 조국, 조선을 잊지 마십시오. 어두운 움막 속에서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이민아 선생의 나지막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이민아 선생의 따뜻하고 세심한 가르침 아래에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며 점차 내면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로만 외치도록 강요받았던 자신의 이름 석자를 처음으로 서툰 한글로 또박또박 써내려가던 준호의 검은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비록 떨렸지만 먹을 머금은 붓으로 종이 위에 김준호 세 글자를 새길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함께 빼앗겼던 조선인의 정체성이 마치 봉오리에서 꽃잎이 피어나듯 서서히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본어를 외치는 자신을 북들어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름과 민족의 글자를 당당하게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은밀하고도 용기 있는 움직임은 한동안 성공적으로 숨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과 귀는 생각보다 날카로웠고 이들의 비밀스러운 활동은 결국 오래도록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철로 만든 육중한 문이 굳게 닫힌 총독부 안,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사토 히로시 경무관의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 그랬듯이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냉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보고서를 신경질적으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조선인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특히 야학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은밀히 모이는 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토는 불필요한 조선의 문화와 언어를 척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경멸에 찬 비웃음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조선인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었다고 들었다. 특히 야학이라는 명목 아래 모이는 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하더군. 이는 단순한 글자 가르침이 아닐 것이다. 명백한 반일 선동의 씨앗이다. 지금 즉시 감시를 더욱 철저히 강화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 역겨운 움직임의 뿌리를 아예 뽑아버려라. 조선인에게 조선의 글자는 전혀 불필요하다. 아니, 불필요한 것을 넘어 오히려 그들의 정신에 독이 될 뿐이다. 그 독이 퍼져나가기 전에 완전히 말려 죽여야 한다. 명심하도록. 냉혹한 눈빛의 일제경찰간부 사토 히로시 경무관이 그의 수하들에게 단호한 어조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길고 하얀 손가락은 조선인들의 은밀한 모임을 가리키며 그곳을 짓밟으라는 무언의 압력을 전달했습니다. 경무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야학운동을 뿌리 뽑기 위한 집요하고도 잔혹한 감시망이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서서히 조선 전체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마다 순찰하는 일본 경찰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작은 속삭임마저도 감시당하는 듯한 싸늘한 기운이 조선 땅을 휘감았습니다. 이민아 선생과 김학수 선생의 은밀하고도 용기 있는 활동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등불은 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토 히로시의 검은 그림자는 이민아 선생의 숨통을 차갑게 조여왔습니다. 차디찬 겨울바람이 창고의 낡은 나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듯 사토가 파견한 밀정들의 시선이 야학 주변을 끈질기게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스며들어 야학의 조용한 움직임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불이 꺼진 채 덩그러니 남은 창고의 희미한 윤곽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던 이민아 선생의 얼굴에는 핏기가 가셨고 깊은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린 작은 조각배처럼 불안하게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그림자와 평소와는 다른 미묘한 기척들이 그녀의 예민한 촉각을 끊임없이 자극했으며
낡은 창고 안을 가득 채운 먼지와 곰팡이 냄새조차도 더욱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큰일입니다. 밤늦게까지 야학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들이 너무나도 수상했습니다. 놈들이 마침내 우리 야학의 존재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까 두렵습니다.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민아 선생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에는 극한의 두려움이 역력히 비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가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책임감을 감당하기 어려운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민아는 자신의 작은 야학이 발각될 경우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지 생생하게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들이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김학수 선생은 이민아 선생의 떨리는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고 따뜻하고 단단한 손으로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미약한 온기는 이민아 선생의 얼어붙은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김학수 선생의 얼굴에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으며 다져진 듯한 흔들림 없는 담담함이 깊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결의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민아 선생의 흔들리는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조용하고도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침착하게 듣게, 미나 선생. 자네의 야학은 잠시 동안 문을 닫아야만 할 것세. 놈들의 시선이 집중된 지금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세. 하지만 너무 깊이 걱정하지는 말게. 우리는 이 위기를 타개할 다른 방도를 이미 마련해 두었네. 섣불리 행동하여 모든 것을 그르칠 수는 없지 않겠나. 이미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지들에게 이번 위기에 대한 경고를 긴급히 보냈네. 김학수 선생은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익숙하게 낡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작고 투박하게 생긴 무전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무전기는 금속 부분이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손때가 묻어 윤기가 돌았습니다. 이민아 선생은 그제야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순수한 열정으로 가르침을 베푸는 야학 교사로만 알고 있었던 김학수 선생에게 이토록 치밀하고 은밀한 비밀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으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보았던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음을 깨달으며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진실에 압도되는 듯했습니다. 김학수 선생의 손놀림은 죽음의 주저함도 없이 노련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주파수를 맞추고 버튼을 조작했습니다. 이윽고 낡은 무전기에서는 밤의 깊은 정적을 예리하게 가르는 삑삑 하는 날카로운 무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의 야학 교사들에게 당면한 위기 상황을 알리고 다음 행동을 지시하는 은밀한 암호였습니다. 이민아 선생은 그 소리 속에서 짙은 긴장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게, 미나 선생. 사토 히로시의 날카로운 눈은 지금 자네가 직접 운영하던 바로 그 야학에 그리고 자네에게 쏠려 있을 걸세. 이번 위기는 우리가 가진 정보망 덕분에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거대한 저항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걸세. 우리가 짐작하고 있던 것보다 이 독립운동은 훨씬 더 거대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자네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일세. 이민아 선생은 김학수 선생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놀라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이 겹쳐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발밑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거대한 음모와 저항의 실체에 등골이 오싹하고 서늘해지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배움의 기쁨을 나누는 단순한 교육의 장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잔혹한 일제의 압제에 맞서 싸우는 거대한 저항운동의 가장 치열한 한복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심장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과연 이민아 선생은 이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실타래의 끝을 용기 있게 붙잡고 어둠 속을 헤쳐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이 지금 시험대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틈을 비집고 들어와 이민아 선생의 뺨을 스치며 섬뜩한 한기를 들이웠습니다. 낡은 목조 가옥의 창문은 거친 숨을 내쉬듯 흔들렸고 그 소리는 이민아 선생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사토 히로시의 검은 그림자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이제는 야학운동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모든 이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공기 중에는 흙먼지와 함께 알 수 없는 절망감이 희미하게 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민아 선생은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이불 밑에서도 심장이 불안하게 쿵쿵거렸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붓글씨 연습을 하다가도 문득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내 나지막한 2번의 노크 소리가 울렸고 그것은 비밀 통신망에 정해진 암호였습니다. 이민아 선생은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바닥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야학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던 박 선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가쁜 솜을 몰아쉬는 모습은 급박한 상황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박 선생은 작은 두루마리 종이 하나를 이민아 선생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충청도 쪽이. 박 선생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민아 선생은 그의 손에 쥐어진 낡은 종이 한 장에 받아들였습니다. 종이의 가장자리는 거친 길을 달려온 듯 해져 있었고 그 위에 쓰인 글씨는 급히 휘갈겨 쓴 듯 불규칙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자 희미한 등불 아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비밀 통신망의 핵심 거점 중 한 곳인 충청도 야락이 일제 경찰에게 발각되었고 그곳을 이끌던 김학수 선생의 오랜 동지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민아 선생의 손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종이의 서늘한 감축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그 소식은 단순한 발각이나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통신망의 주요 인물들을 집요하게 추적했고 김학수 선생과 직접 연관된 몇몇 인물들이 이미 위협에 처해 있거나 혹은 행방불명되었다는 절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민아 선생의 머릿속에서는 함께 그를 가르치고 농민들의 계몽을 위해 밤낮 없이 애썼던 동지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깊은 눈빛, 그리고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고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선생님, 대체 어쩌면 좋아요?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민아 선생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라면 그들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야학의 불씨가 꺼지고
백성들의 희망마저 어둠 속으로 잠식될까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은신처의 모습을 드러낸 김학수 선생의 얼굴은 깊은 고뇌로 파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고민과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방의 찬 공기마저 그의 고통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쓰라린 회한과 감출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굳게 담은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미나, 더 이상은 안 되겠네. 자네마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일세. 김학수 선생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나무 탁자 위에 오랫동안 간직해온 듯한 지도를 펼쳐 이민아 선생에게 건넸습니다. 지도 위에는 복잡한 점과 선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손때 묻은 지도일보 선는 그의 수많은 고민과 노력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희망일세. 자네는 반드시 이 지도를 따라 남은 동지들을 규합하고 우리가 시작한 이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하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겠네. 너무 슬퍼하지 말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걸세. 나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네. 김학수 선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민아 선생은 그의 결의 속에서 스승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임무가 무엇인지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지키려는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이민아 선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스승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고 숨쉬기조차 힘겨웠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학수 선생은 이민아 선생의 어깨를 한번 강하게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이민아 선생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모든 책임과 희망을 전하는 마지막 송별사 같았습니다. 그 눈빛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듯한 절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닫히는 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길게 울렸습니다. 홀로 남은 이민아 선생은 텅 빈 공간에서 스승의 따뜻한 온기가 사라진 것을 느끼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스승이 서 있던 자리는 이제 차가운 바람만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굳건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지도는 이제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되었습니다. 통신망은 붕괴 직전이었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해가는 듯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스승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며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품에 안았습니다. 김학수 선생께서 홀연히 사라지신 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싸늘한 정적 속에 긴박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총독부 청사의 묵직한 돌벽 안쪽에서는 이민아 선생의 심장을 얼어붙게 할 명령이 하달되고 있었습니다. 사토 히로시는 그의 집무실 창 밖으로 멀리 보이는 경성 시내의 회색 비치붕들을 무심한 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확신과 차가운 잔혹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입술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며 마침내 기다려왔던 순간이 도래했음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의 옆에 선 부하들은 총독부 특유의 곰팡내와 오래된 서류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도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사토는 손에 든 담배에서 피어나는 가느다란 연기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마치 아무런 감정 없는 기계처럼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전국적인 야학 일제 단속을 명령했습니다. 총독부의 엄격하고 가차없는 지침은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조선의 모든 야학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던 수많은 야학들이 순식간에 뿌리 뽑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토의 마음속에는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송두리째 꺾고 야학운동의 미약한 숨통마저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잔인한 결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조선인들의 반항적인 불씨를 영원히 꺼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조선인들의 어리석은 저항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한글 교육, 그런 허황된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이다. 이 단속은 단 한 곳의 야학도 예외 없이 진행될 것이다. 뿌리째 뽑아내라.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사토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강철 같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혀 명령을 받들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굳건했지만 표정에는 불안과 동시에 야만적인 복종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민아 선생은 스승 김학수 선생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낡은 지도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고뇌에 잠겨 있었습니다. 촛불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피곤에 지친 얼굴에 길고 흔들리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방 안은 차가운 밤 공기로 가득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겨울벌레 소리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지도 위에 그려진 암호 같은 표식들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더듬으며 해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때로는 눈살을 찌푸렸고 때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의 손때 묻은 지도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의 씨름 끝에 마침내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지도의 한 귀퉁이에 희미하게 그려진 얼핏 보면 단순한 문양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치밀하게 설계된 비상계획의 중요한 실마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지하 교사들 간의 비밀 통신망을 이용한 긴급 경고 시스템이었습니다. 스승의 천재적인 지혜와 예측력에 이민아는 깊은 감탄과 동시에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이 막중한 책임을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남기신 이 희망의 불씨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아는 더 이상 망설일 틈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스승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스승의 온화하지만 강직했던 미소가 그녀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남은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 아래 동료들은 하나둘 그녀의 작은 거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과 두려움이 역력했지만 이민아의 단호한 눈빛을 마주하자 이내 비장한 각오가 서렸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굳건한 연대를 확인했습니다. 이민아는 낡은 등불 아래 밤을 새워가며 급히 경고문들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잉크 냄새가 차가운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피곤으로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모든 정성을 담아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수많은 경고문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소포에 조심스럽게 포장되거나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은밀한 인편을 통해 전국 각지의 야학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일제의 대대적인 단속이 임박했으니 각 야학의 중요 자료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신변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라는 구체적이고도 긴급한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아의 신속하고 치밀한 지휘 아래 야학 교사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한밤중 차가운 흙냄새가 진동하는 밭고랑에서 일본 순사의 날카로운 눈을 피해 교재들을 깊이 묻는 교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또 다른 야학에서는 어린 제자들을 밤새 먼 친척집이나 믿을 만한 마을 주민의 집으로 은밀히 피신시키는 긴박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교사들의 뒷모습은 안쓰러움과 동시에 숭고한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두뇌 싸움이자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일제의 잔혹한 단속과 야학 교사들의 필사적인 대응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사토 히로시는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야학들을 하나둘씩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쇠몽둥이와 총검을 들고 야학의 낡은 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텅 비어있는 흙벽 교실이나 이미 불타버린 교재들의 잿더미뿐이었습니다. 교실 한 구석에서는 아직 식지 않은 재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검게 그을린 벽만이 그곳에 한글 교육의 흔적이 있었음을 무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분명 정보는 정확하다 보고받았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이들을 미리 경고한 것이냐? 이 조선인들 중 분명 우리에게 협력하는 자가 있었을 텐데 누가 감히 배신을 저지른 것이냐? 당장 범인을 찾아내라! 사토는 보고를 받는 내내 안색이 점차 핏기 없이 변해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탁자 위의 서류들을 한 손으로 쓸어버리며 격렬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차가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감히 그의 완벽한 계획을 무산시킨 배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극도의 불쾌감과 함께 광기 어린 짐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나 선생은 사토의 맹렬한 공사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불씨를 기적처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몇 야학 교사들이 일본 순사의 잔혹한 고문에 의해 체포되거나 심지어는 이 차가운 땅 위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가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비보를 접한 이미나의 얼굴에서는 순간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차가운 마루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희생된 동료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녀는 더욱 강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굳건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미나는 이제 스승께서 남기신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조용하지만 굳건한 결심을 다시 한번 굳혔습니다. 그녀의 손은 스승의 쥐도를 다시 한번 움켜쥐었습니다. 그 지도 위에는 아직 풀어야 할 마지막 수수께끼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동지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나 선생과 남은 야학 교사들의 꺾이지 않는 정신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들의 깊은 슬픔은 단순한 비애에 머무르지 않았고 오히려 바위를 뚫고 솟아나는 샘물처럼 더욱 단단하고 굳건한 결의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미나 선생의 마음속에서는 김학수 선생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지침이 마치 뜨거운 숯불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국적인 한글 교재 배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는 핵심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일제의 탄압이 거세어질수록 한글이라는 민족혼의 불씨는 더욱 은밀하게, 그러나 더욱 강렬하게 조선인의 가슴 속에 타올라야 한다고 김학수 선생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이민아는 밤 깊은 시간 낡은 등불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과 촉촉한 눈가를 비추었습니다.
싸늘한 밤 공기가 창틈을 비집고 들어와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낡은 목조 가옥의 나무 냄새와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허공을 응시하였습니다. 마치 그곳에 사라진 김학수 선생과 수많은 동지들이 존재하기라도 하는 듯이 말입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슬픔과 함께 뜨거운 결의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희생된 이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순간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지키려 하셨던 그 불씨가 저희 가슴 속에서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작은 글자들이, 이 보잘것없는 한글이 머지않아 우리 민족의 거대한 심장이 되어 뜨겁게 고동칠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죄어오는 총독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구축되었던 비밀 통신망은 기적처럼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민아 선생은 망설임 없이 그 통신망을 통해 전국 각지의 은신처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던 수많은 한글 교재들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으나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단호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시가 전파되자 밤의 장막 아래 은밀하고 치밀한 작전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낡은 손수레의 깊숙한 바닥에 교재들이 조심스럽게 숨겨졌습니다. 장터에서 팔리는 곡물자루 속에는 낱권의 책들이 뒤섞여 감춰졌고 행상들이 메고 다니는 등짐 바구니 밑에도 작고 소중한 한글 교재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밤의 어둠 속을 틈타 고요하게 이동했습니다. 바퀴의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주변의 풀벌레 소리에 묻힐 만큼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린 학생 준호의 어머니와 같이 이전에 교실에서 글자를 배우던 평범한 주민들조차 이 위험천만한 운반 작전에 기꺼이 동참하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결연한 사명감이 어려 있었고 두려움의 그림자보다 더 깊은 민족에 대한 애정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책들을 품에 안고 밤길을 걷는 그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가의 작은 돌멩이에조차 발이 걸릴까 조심하며 혹여나 인기척이 느껴질까 귀를 기울이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전국 방방곡곡의 외딴 마을과 산속 깊은 곳까지 한글 교재가 무사히 배포되었다는 소식이 이민아 선생에게 차례차례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눈가에는 뜨거운 물기가 어렸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조직적인 움직임에 일제 총독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총독부 정보과에서는 매일같이 상반되는 보고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야학이 발각될 때마다 교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은밀하게 새로운 한글 교실이 문을 열고 있다는 보고가 사토 히로시의 책상 위에 마치 눈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슨 농간이란 말이냐? 지난 몇 달간 내가 야학을 뿌리 뽑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씨앗을 뿌려준 격이란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 모든 작전이 이토록 완벽하게 역이용되었다니 말인가? 사토 히로시의 얼굴은 점차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선명하게 새겨졌고 턱 근육은 붉어져 야랐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붓을
탁 하고 소리내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손을 들어 묵직한 오동나무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에 잠긴 집무실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그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여실히 드러내는 듯하였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그 충격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맹수의 그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그의 야망과 권력욕은 이민아 선생의 기지와 이름 없이 헌신한 수많은 조선인 용사들의 뜨거운 민족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김학수 선생을 포함한 많은 동지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였지만 그들의 거룩한 정신과 이민아 선생의 끊임없는 헌신으로 한글은 빼앗긴 들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단순한 언어 보존을 넘어선 민족의식 고취의 강력한 신호탄이 되었고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조선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아 선생은 비로소 스승의 마지막 유언을 온전히 지켜냈음을 그리고 그 유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라진 동지들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한 줄기 따뜻한 희망이 잔잔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강산의 모습마저도 몇 번이나 새롭게 변모하였습니다. 억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암흑의 시대는 비로소 저물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찬란한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날의 함성은 온 나라의 산과 들을 뒤흔들었으며 짓눌렸던 민족의 숨통은 다시금 활짝 트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말과 그린 한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자랑스러운 시대로 도래하였습니다. 거리에는 태극기가 휘날렸고 억압받던 언어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는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학교의 교실 안에서는 젊고 열정적인 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정성껏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이민아 선생님의 야학에서 희미한 등불 아래 몰래 숨죽이며 한글을 배우던 바로 그 꼬마였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현재의 자유가 교차하며 깊은 상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 모두 따라해보세요. 크게 소리내어 말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아이들의 맑고 티없는 목소리가 교실의 낡은 나무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새롭게 솟아나는 샘물처럼 맑고 힘찼습니다. 준호는 하얀 칠판 위에 분필로 한글이라는 글자를 한 획 한 획 정성껏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눈빛은 아련한 지난 추억과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사로 가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칠판에 적힌 글자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잠시 아득한 회상에 잠겼습니다. 교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오후의 햇살은 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듯했습니다. 먼지 섞인 공기 속에서 어렴풋이 옛 야학교실의 희미한 등유 냉새와 눅눅한 종이 냄새가 스쳐가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민아 선생님, 김학수 선생님, 그리고 이름 없는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어주셨던 수많은 야학교사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뜨거운 헌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 이처럼 자유롭고 당당하게 우리의 말과 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 준호는 아이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으나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이민아 선생님과 김학수 선생님,
그리고 이름 없이 묵묵히 역사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주었던 수많은 야학교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글자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을 간절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연대와 꺾이지 않는 투쟁이 단순한 언어 보존을 넘어서 훗날 독립의 초석이 될 강렬한 민족의식을 이 땅의 깊숙한 곳에 뿌리내리게 하였음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은 준호 선생님의 이야기에 점점 더 커졌고 작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죽여 경청했습니다. 차가운 어둠 속에서 타올랐던 작은 한글의 글씨는 이제 온 나라를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되어 이 땅 위에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피와 땀, 그리고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어렵게 지켜낸 한글은 단순한 글자의 나열을 넘어 우리 민족의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유산으로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어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인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음을 그들은 온몸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뜨겁게 증명하였습니다. 한글은 시대를 초월하여 한국인의 꺾이지 않는 정신과 찬란한 정체성을 밝히는 영원한 등불로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암울한 시대의 깊은 아픔 속에서 찬란하게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어와 민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